최근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기사인데요. 투자자들은 갈팡질팡이라는 제목으로요. 공격적인 투자와 방어적 투자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이중시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못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예. 이 두 가지 엇갈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뭐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경기 침체 네. 온다 뭐 이미 시작됐다 아니다 아직 시작 안 됐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 침체는 이미 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경기 침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3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의 정의가 좀 분분합니다. 저도 이제 경기 침체의 정의를 좀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가장 범용화된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그 정의가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GDP가 네. 그걸 볼 때 경기 침체다라고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 지표가 나오면 그러면 23년 7월 말에 그러니까 6월까지가 2분기잖아요. 그러면 7월 말에 약 한 30일 정도 지날 때 그때쯤에 2분기 GDP의 잠정치, 속보치가 나옵니다. 먼저 속보치 나오고 잠정치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는데 속보치를 보고 경기 침체 왔다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선행지표를 확인하고 또 경제 전망치를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관점에서 평년 성장률이 3.5%거든요. 근데 22년부터 3.5%를 밑돌고요. 대략 한 3.0, 2.9% 밑돌기 시작해. 이게 둔화 국면인 거예요. 둔화되다가 23년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집니다. 2%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침체예요. 경기 침체로 IMF나 월드뱅크나 OECD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경기 침체로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23년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전망했던 것보다 더 가혹해졌죠 지금은 오히려. 왜냐하면 지난 10월부터 지금 5월까지 대략 뭐 한 7개월 정도 지났다고 한다면 그 7개월 동안 부정적인 사인만 더 등장했어요. 은행의 파산과 금융부실이라든가 또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뭐 미분양 주택 증가와 뭐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라든가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그런 현상들이라든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군다나 이게 미국이 만약에 국가부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국가부도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경기 침체라는 면에서. 그거는 2011년에도 그랬거든요.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래서 투자 자금이 막 빠져나가고 그래서 자산 가치, 자본 가치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를 몰고 왔어요. 말 그대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경제는 재밌게도 한번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미국 경제는 좀 재밌습니다. 보시면 2022년에 2.1%고 23년은 1.6%로 IMF가 미국 경제를 전망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망치를 좀 가만히 보면 22년 10월에는 23년을 1.0%로 그리고 23년 1월에는 1.4%로 상향 조정했고 또 4월 들어서 한 번 더 상향 조정한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밑에 있는 하늘색이 가장 예전에 한 그렇죠. 거네요. 22년 10월에. 예, 그리고 가운데 그다음에 빨간 게 최근에 그렇습니다. 내놓은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성장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네요. 상향 조정이라는 예. 걸 말씀드릴 때 이 그래프가 L자로 이렇게 꺾여 있죠. 이거 자체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에요. 네. 경기 침체가 아니다, 기다 이걸 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 맞아요. 네. 다만 그 경기 침체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22년 10월까지만 해도 하드랜딩 할 것 같은데 하드랜딩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어쩌면 연준 입장에서 요 정도 경기 침체는 유인했던 것이다. 원래
우리가 원했던 그 경기 침체 상황이다. 네. 라고 받아들일 만큼의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 세계 경제 침체나 우리나라 경제는 유독 어렵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큼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돼도 인하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더 강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실업률 지표가 발표됐는데 심지어 이런 은행 파산과 금융 부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더 떨어졌어요. 직전월보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 고용인데 더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을 써봐도 될까요? 네. 정말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 경제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금융부실 상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금융부실 문제도 연준에서 지금 뭐라고 성명서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다고까지 딱 대문짝만하게 표현했고 3월 FMC 때도 그 문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5월 FMC 때 또 들어갔어요. 지금 4번의 그 은행들이 파산 혹은 인수가 됐는데도 아직도 강하다고 자신감을 표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기대를 거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금융부실로 금융위기 올 거야. 이 정도 경기 침체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장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연준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없다의 단정 짓고 다만 시장은 금리 인하 당장 할 것 같이 기대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6월까지 금리를 동결했다가 그 다음 FOMC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이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도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연준이 결정해요. 근데 주가는 누가 결정해요? 시장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주가의 행방,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연내 금리 인하 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23년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는 누가 결정한다? 연준이 결정한다. 다만 주가는 이 금리 인하 안 되더라도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다. 왜?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만큼 가져가는 모습, 그게 주가가 반등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22년 10월이 저점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또 미룰 것 같네? CPI 발표되니까 근원 물가가 또 올라가네? 예를 들어서 파월이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중에 금리 인하 없다고 또 얘기하네? 그랬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또 조정되고 또 조정될 뿐이지 시장은 금리 인하할 거라고 단정짓듯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시중에 돈이 유입됐다가 실망하고 또 빠지고 유입됐다가 실망하고 빠지고 그래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